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수입니다. 오늘 저는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 여러분 사실 이 한 문장이 오늘 강의 주제와 핵심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함축하고 있는 뜻을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분이면 몰라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뜻이 알쏭달쏭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알쏭달쏭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여기에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웃는 조직. 웃는 조직이라는 구성원들이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직은 여기서 한 구절 넣겠습니다.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서 뭐라고요? 구성원들의 스트레스가 낮아서 부정부패에 빠질 소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면 웃는 조직, 스트레스가 낮은 조직, 부정부패에 빠질 소지가 낮은 조직. 어떻습니까? 거의 이해가 되셨죠? 이제 목차에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입니다. fon경의 의의와 요점. fon경영이 무엇인가? 이것은 조직 구성원이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일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조직 문화입니다.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이 fon경영은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이 아니라 조직 문화적 개념입니다. 참고로 조직 문화의 사전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관, 행위규범, 행동 양식의 종합적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조직이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 아니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냐, 무슨 노예 근성이냐, 아니면 정도 경영을 가느냐, 반칙불사냐, 또 뭐 접대 문화가 어떠냐 할 때 그 문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fon경영의 요점입니다. 우선 조직 구성 중심이에요. 이 fon경영은. 일반 경영은 어떻습니까? 주주, 채권자, 민원인, 기타의 이해관계인들을 중심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 fon경영은 직원의 사기와 자부심, 프라이드를 중시합니다. 또한 소통과 신뢰와 투명성과 자율성과 가치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버트 레브린 교수가 처음 사용한 GWP, Great Workplace, 일하기 좋은 직장이죠. 이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포천지에서, 미국의 포천지에서 매년 선정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이것은 다 fon경영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개의 기관의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1입니다. 당신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낍니까? 있지요. 95%입니다. 스트레스 고위험 증후군도 22%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말이 병이 딱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병 직전이에요. 이걸 미병이라고 합니다. 각종 피로와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 2입니다. 스트레스 있지요. 90%.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적도 있습니다. 82%. 이렇듯 거의 모든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조사 때에 스트레스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도 1시간 후에나 아니면 내일이면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맞추는 분에게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병을 주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스트레스가 과다하거나 계속 지속적, 즉 만성적이면 우리 몸에 불균형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을 어떻게 잡아먹는가, 힘들게 하는가, 그걸 조금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심, 신으로. 그죠? 지금부터 이제 제가 각종 증상을 얘기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가 진단 이 기회에 한번 해보세요. 심리 정서적 변화입니다. 우선 불안, 초조, 걱정, 답답해요. 두려움이 있고 시기, 미움, 질투, 원망, 분노, 섭섭한 삐짐, 신경질, 짜증이 생겨요. 슬프고 우울해요. 그리고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세상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우선 피로해요. 피곤해요. 매사가. 그리고 각종 장애, 식욕장애, 소화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그리고 머리가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쭈삣쭈삣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어깨가 결리고 굳습니다. 그리고 각종 근육통, 신경통에 시달립니다. 입 마르고 얼굴 홍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눈이 건조합니다. 혈압이 상승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행동이 나옵니다. 우선 술, 담배를 찾습니다. 그리고 폭력, 폭언, 파괴, 폭식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음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어떤 사람은 자해와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정서 행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섬찟하지 않아요? 온통 부정적 정서 행동의 뭡니까? 집단 같잖아요. 속을 같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부정부패, 청렴, 부정부패와 이 스트레스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많죠. 우선 부정적 정서 행동, 부정부패, 이름부터 비슷하잖아요. 사촌이에요. 친구예요. 그렇다면 결론이 났죠. 스트레스와 부정부패는 상관성이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뒷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부정부패의 상관관계입니다. 여기는 세 군데의 실험을 가지고, 사례 연구, 실험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분 인터뷰, 미국에서 한 겁니다. 5분 인터뷰 한다 해놓고 5불 준다. 그러면서 실수인 척해서 9불을 건넵니다. 그 뒤에 모양을 보는 거죠.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대로 갖고 가느냐 돌려주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하는 실험 그대로 가져 뺏겼습니다. 돈은 뺏길 수 없으니까 돈만 달러 대신에 5,000원, 9,000원 한국 돈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실험입니다. 이건 초등학생들을 대상해서 눈을 가리게 하고 화살을 화살통에 던지는 거예요. 물론 감독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의 상품 주기로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의 공통점입니다. 실험을 한 사람 한 사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의 전체 수의 반을 딱 쪼개서 반에게는 기분이 나쁠 정도의 스트레스를 가합니다. 그리고 반은 정상적으로 둡니다. 기분이 나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을 실험군, 그렇지 않는 사람을 정상군, 일반군, 대저군이라고도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그룹이 그렇지 않는 그룹에 비해서 부정부패에 빠질 확률이 2배, 3배 높았습니다. 즉 부정부패의 미끼를 물어넣는 것이 2배, 3배나 됐습니다. 사벌 돈 그냥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눈 가리기를 살짝 하고 부정을 했다는 거죠. 스트레스와 부정부패의 상관관계, 여러분 충분히 확인되셨죠? 다음은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웃는 조직은 스트레스가 낮은 조직, 부정부패에 빠질 확률이 낮은 조직. 이것은 설명이 좀 되죠? 그런데 사례 하나로서 여러분한테 확인 사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어떤 기관의 A팀의 아침 출근 모습입니다. 팀장이 업무 개시 전에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신문을 보든 자기 보고서를 보든 개발서를 보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팀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스마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직원이 나옵니다. 팀장을 보고 인사를 합니다. 밝은 얼굴을 보니까 좋아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자기 자리에 앉지는 않고 가방을 책상에 던지고 그냥 어디로 갑니까? 팀장 가게로 갑니다. 팀장이 무슨 좋은 일이 계십니까? 주식 올랐어요? 아니면 무슨 일이요? 이번에 혹시 팀 평가에서 우리 팀이 이거 했나요? 여러분, 직원이 팀장한테 말 더 하고 싶어서 한다라는 모습 보이나요? 장면이입니다. 이번엔 팀장이 인상신경질적인 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직원이 나왔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인상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십니까? 끝.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를 켭니다. 그리고 힐끗 팀장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내 독백합니다. 저 인간 아침부터 왜 저래? 뭐 잘못 먹었나? 똥 밟았나? 아니면 뭐 주식이 떨어졌나? 아니 애가 떨어졌나?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겁니까? 소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직장생활 33년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장면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한테 무엇을 주는 겁니까? 팀장의 얼굴 표정 하나가 상하 간의 소통과 불통의 바로미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웃는 조직, 소통의 조직, 신뢰의 조직, 투명 경영. 정리되셨죠? 확신이 되셨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시간을 가져왔습니다. 100 곱하기 0은 0이죠. 앞에 100은 지식정보, 가운데 0은 실천, 뒤에 0은 효과입니다. 풀이하겠습니다. 100가지 정보 지식을 가지면 뭐합니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 빵이다, 말짱꽝이다, 그 뜻이죠. 그렇다면 이 강의의 결론도 보이시죠? 웃는 조직이 청렴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 정보를 터득하셨으니, 알아셨으니 그대로 실천합시다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웃는 조직 만들어야 돼요. 이건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도 조직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먼저예요. 아니 조직이 해주면 뭐합니까? 실제는 실행하는 사람이라든가 귀속자라든가 수혜자는 다 개인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 억지로라도 웃어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해준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야 됩니다. 대화 소통의 기법을 또 스트레스 관리 기법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원들을 백업해야 됩니다. 성경영 기법을 도입을 하고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이거는 직원의 사기 측면이 아니라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영 차원에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회사에 못 나오면 거기에 누가 손실을 벗습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조직이 그대로 손실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청년 문화는 우리가 윤리, 도덕성이 강했어요. 규범성이 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청년 문화를 조직의 모든 문화 중에 우선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최고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 실천 강령화해야 됩니다. 이 청년 문화는 모든 사람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히 리더들의 관심과 행동 실천이 절대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가장이 가풍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절대적이죠. 그 영향력은 똑같습니다. 리더도 조직 문화에 일당 110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 문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에요.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착시키면 더없이 좋을 수 없지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 후배들에게 개성해서 발전 정착시킬 수 있는 기반,
토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 조직 청년 문화는 미래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조직 문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강의가 조직의 청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동 실천의 고삐를 재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